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고점을 경신하면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또다시 고점을 경신했다 조정받았다가 지금 또 고점을 경신했다가 어제 약간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게 되면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멘붕이 옵니다. 증시 폭락 올 줄 알고 주식 다 팔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오 마이 갓.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순간 내 계좌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입하죠. 어쨌든 지금은 포모가 올 정도로 위험 자산인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장세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위험 자산인 주식이 올랐다는 것은 반대로 안전 자산인 달러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과관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추세적인 하락을 그리고 있긴 한데 특히 최근 며칠간 달러가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뚝뚝뚝뚝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달러는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급속도로 떨어지더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99.96을 기록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년 3개월 만에 본 것 같습니다. 달러가 떨어진 가장 큰 배경으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의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인 3.1%를 하회하는 3.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는 예상치인 5.0%를 하회하는 4.8%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 속도가 급속도로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수치입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딱 1년 전인 작년 6월달 물가를 볼까요? 이때 미국의 물가가 가장 높았어요. 물가 상승률도 이때 당시 9.1%를 기록했었던 그런 달이에요. 이때 대비해서 지금의 물가가 어떻냐? 지금의 물가는 3.0%밖에 안 올랐다. 즉 작년에 높았던 물가 대비 3%밖에 안 올랐다. 어느 정도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인데요. 이번 달에는 0.2%가 나왔죠. 그런데 이 물가 수치를 잘 보면은 코로나 이전과 비슷해요. 코로나 이전에도 0에서 0.3%? 요 사이에서 물가가 왔다 갔다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장세 때에는 물가 상승률이 1%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게 최근에 진정되더니 0.5%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내 곧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어느 정도 물가가 진정되었다. 우린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핵심 물가 지수야. 코어 CPI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어 CPI가 높잖아. 여전히 4.8%야. 그래서 제가 코어 CPI도 전월 대비 수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핵심 물가는 전월 대비 0.16% 상승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평균 물가 상승률이 0.2%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떨어졌죠. 게다가 인플레이션 위기가 터졌을 때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0.6% 이렇게 올랐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0.16% 물가 상승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것에 환호해서 달러가 떨어지고 증시가 올랐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에 그치면서 이렇게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 공급망 문제가 거의 다 끝났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가 진정이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급하게, 많이, 세게 올릴 이유가 팍팍 줄어들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제어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와 국채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7월 달에도 금리를 올리고 9월 달 연준회의에도 금리를 한번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야 무슨 말이야 7월 달에 금리 한번 올리고 쭉 동결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동안 금리 인상의 경로에 대해서 많이 애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리를 한 번만 올리냐 두 번이나 올리냐 이게 관건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금리를 한 번만 올려도 된다. 이게 대세로 자리 잡은 모양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달러 하락, 미국의 증시 급등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7월 달에 금리를 올려도 악재가 아닙니다. 이미 다 한 번 금리 인상은 선반영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동결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증시는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달러는 이대로 쭉 떨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증시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의 금융 자산이 많아지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계좌에 돈이 빵빵해지면 어떤 행동을 하죠? 소비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크게 버신 분들은 차도 한 대 뽑고 스마트폰도 바꾸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하나씩 바꾸고 이러한 소비의 씀씀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무언가 사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좌가 차오르면 스스로 심리 상태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미국 증시가 이번에 물가가 진정되면서 반등한 게 아니라 올해 3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3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 정도 이러한 무언가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치인 65를 훨씬 상회하는 72.6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 지표입니다. 미시간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소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증시 반등과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시간대에서는 단순히 소비자 신뢰 지수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경제 상황, 소비자 기대 지수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6월달 수치보다 7월달에 이 모든 것이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지표는 그 전달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갑자기 급속도로 개선되는 게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증시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소비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수치를 잘 봐도 30%, 40% 이상 전체적으로 심리 상태가 개선되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지표만 조사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조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나오니까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5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이러한 기대 인플레 값이 오르게 되면 앞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시간대에서 조사한 1년 기대 인플레 값은 기존의 3.3에서 3.4%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5년 기대 인플레 값 역시 기존의 3%에서 3.1%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 여차하다가 인플레가 앞으로 다시 한번 재가속될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방금 전에 3월부터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5년 기대 인플레 값을 보면은 3월 달에 2.9를 기록했다가 4월 달부터 3%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반등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5년 기대 인플레 값을 넓은 범위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이런 식으로 5년 기대 인플레 값이 반등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례적인 인플레이션이 함께 찾아오면서 5년 기대 인플레 값이 3.1%까지 올라갔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2년 초중반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증시도 피크를 찍고 조정이 왔었고요. 그런데 5년 기대 인플레 값이 최근에 전고점 수치인 3.1%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인플레이션의 재가속이 임박했다.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잘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가 발표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간밤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등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달했기 때문에 달러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달러가 이렇게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달러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현재 주요국의 GDP 상태를 볼까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0.3 플러스 0.3, 유럽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중국은 2.9 4.5, 일본은 0.1 0.7, 미국은 2.6 2.0 이런 식의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이죠?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죠. 물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긴 하지만 중국은 원래 5% 6% 이렇게 성장하던 나라예요. 2.9% 성장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저성장이니까 이것은 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현재에는 상대적으로 굳건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금리 동결과 함께 이렇게 쓰러진다?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입장에서도 보면 환율이 1230원 이쯤에서는 항상 저점을 형성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부근에서는 환전을 하면서 미국 증시 매입을 위한 총알을 어느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중간에 인플레이션의 재가속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 보충 설명과 함께 조만간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